안녕하세요. 인코어랩TV 김승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코어랩TV 김승철입니다. 오늘 제가 아주 잠깐 만나보게 된 차는요, BMW 전기차의 첫 번째 M 모델이라고 하는 i4 M50을 타게 됐습니다. 먼저 이 차를 일상 상황에서 주행했을 때 어떤 특징들이 눈에 들어오는지, 몸에 들어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차의 기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후륜구동, 그러니까 이드라이브 40을 먼저 상세하게 리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좀 그 차와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최대한 겹치지 않게 40과 M50의 차이에 초점을 두고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드라이브 40과 비교를 하면 스펙상에서 보이는 차이가 많이 있죠. 이드라이브 40은 뒷바퀴에 모터가 하나만 있었는데 340마력짜리, 이 차는 앞바퀴를 위한 또 하나의 모터가 추가가 되면서 합해가지고 544마력과 그 다음에 토크도 2배에 해당되는 81kgm의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모터를 포함한 구동장치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차의 무게는, 두 차 간의 무게 차이는 150kg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의 또 결정적인 차이는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뒷바퀴에 셀프 레벨링이 들어간 에어 서스펜션인 점은 공통적이지만, 앞에도 이제 감세력 조절을, 그러니까 앞뒤가 다 감세력 조절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컴포트와 스포츠 중에 감세력을 바꿀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사실 이 차는 M 모델이라는 그런 티를 인테리어에서 그다지 많이 내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요 계기판 왼쪽 위에 있는 M 로고가 상시로 있다는 점, 실내에 이 트림이,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던데요, 무슨 곤자가 들어가는데 드래곤은 아닐 테고, 그런 좀 전용 트림이 들어가는 거, 그 정도 외에는요, 이 차가 M 모델이어서 인테리어가 아주 특별해지는 그런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프로 트림과 기본 트림이 있는데 기본 트림에 해당이 됩니다. 보니까 지금처럼 교통의 흐름을 따라서 주행을 할 때에는요, 이 차가 M 모델이라는 티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다만 주행 중에 그래도 스포티함을 드러내는 특징은 이 서스펜션에 더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탔던 이드라이브 40 모델은 프로가 아닌 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세력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얘는 지금 그거를 컴포트 모드에 놨거든요. 그래서 느낌상으로는 감세력이 조절되는 M50의 컴포트 모드가 감세력 조절이 안 되는 고정된 감세력의 이드라이브 40 모델보다는 더 좀 편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도로에 요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게 좀 유효한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요철이 나타나면 거기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그때는 스포티함이 느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스펜션 세팅의 좀 캐릭터를 보면은 M3나 M4 같은 그런 본격적인 M 모델보다는 약간 M340i나 M240i 같은 그런 쪽에 좀 더 가까운 안락성 쪽의 방향을 더 둔 그런 설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차의 회생제동 설정 방법은 그 이드라이브 40과 동일한데요. 일단 회생제동의 단계는 세 가지가 있죠. 여기서 주행 설정에 좀 친해져야 됩니다. 이 차는 주행 설정에서 구동장치 및 차체, 여기를 들어가면 총 4가지라고 볼 수 있네요. 아예 끄는 것은 없고 낮음, 중간, 높음이 있고 적응식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적응식을 해놨는데요, 이걸 적응식으로 놓으면 계기판에는 어댑티브라고 표시가 뜨고요, 그러면 전방의 차의 유무에 따라서 회생제동의 감도를 스스로 조절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놓고 시내 주행을 하면은 참 편안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 차가 있을 때 내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앞차를 감지하고 회생제동 동작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안 켰는데도 그게 감속하는 상황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꽤 편리합니다. 다만 저번에도 느꼈지만 감지해서 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감속은 좀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차를 감지했을 때는 강하게 회생제동을 동작에 들어가지만 그 상태가 지속될 때에는 추가적으로 그 감속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도 일부러 좀 가까이 가보고 있는데요, 어느 힘까지는 감속을 하되 그보다 더 세게 그렇게 감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주행을 할 때는요, 뭐 외부 소음이 굉장히 잘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M모델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 차가 좀 방음에 덜 신경 썼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일상 스타일로 갈 때에는 네, 이드라이브 40과 동일한 소음 차단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차이가 나는 거는요, 아이코닉 사운드 있잖아요. 여기 메뉴에 보면은 아이코닉 사운드를 지금 켜놓은 상태고, 얘는 온오프만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주행 모드 스포츠로 잠깐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좀 낮은 모터의 RPM에서부터 더 소리가 커지는 특성이 더 과격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이드라이브 40은 스포츠에 놓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뭔가 좀 볼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때보다. 뭔가 음색도 약간 다른 것 같고, 네, 그런 점이 좀 있네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와인딩 로드에서 좀 아예 키고 주행을 할 테니까 그때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차이가 특별히 없어요. 네. 다시 주행 모드는 에코 프로로 갈게요. 제가 주행 모드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한번 감쇄력 변화만 보기 위해서요, 에코의 인디비주얼에서 감쇄력만 스포츠로 좀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디비주얼 구성해보면 댐핑이 스포츠로 이렇게 해놨죠. 그럼 컴포트로 놨을 때와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아직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면 상태도 좋고, 그 다음에 속도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에코 프로 모드에 놓고요, 얌전하게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에는, 그때는 처음에는 뒷바퀴에만 모터의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좀 더 깊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 그때부터 앞바퀴에도 좀 출력이 점차적으로 실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 앞에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보세요. 적응식으로 하면은 차가 없다가 생겼을 때는 감지해서 그 세우는 힘이 강해지지만, 회생제동이, 근데 계속 있는 상태에서 그 차가 속도를 줄일 때, 그러니까 차가 있는 상태에서 그 차가 속도를 더 줄일 때, 그때는 그거에 연동해 가지고 줄여주는 특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없다가 차가 나타나니까 감속을 해요. 제가 일부러 가까이 좀 붙여 볼게요. 앞차가 좀 속도를 더 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가, 앞에 차가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앞차가 속도를 줄이더라도 더 추가적으로 줄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저 앞차 일부러 한 번 더 해볼게요. 저 앞차가 있기 때문에. 없던 차가 나타날 때에는 지금처럼 좀 줄여요. 지금 이렇게 계속 차가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더 가까이 좀 붙여 볼게요. 어느 정도까지는 얘도 따라서 더 줄이네요.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더 줄여야 될 때는, 그때는 좀 줄여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냥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다가는 왜 이렇게 차가 갑자기 가까워지지 앞차랑, 그렇게 좀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의 인디비주얼로 해서 감쇄력만 지금 스포츠로 놨뒀는데요, 아까 이 댐핑이 컴포트일 때보다 노면의 자잘한 변화에 좀 다 솔직하게 차가 반응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도 차가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감쇄력의 특성은요, 이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스포츠에 놓는다 하더라도, 네, 그런 본격적인 스포티함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상. 자, 제가 앞에 있는 차가 일부러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분명히 앞차가 좀 감속을 하면 얘도 처음에는 좀 잠깐 감속을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앞차가 더 줄이면 추가 감속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앞차가 좀 감속을 하니까 따라서 감속해요. 아직도 그 구분이 완전하게 좀 머릿속에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인디비주얼과 그 서스펜션만 바뀌는 거에 해당되죠. 에코프로 원래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이런 노면의 그 어떤 세밀한 변화들에 대해서는 다 알려주질 않고 차가 밑에서 차체는 좀 가만히 있고 바퀴만 그거를 상대하게 놔두는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좀 하나 좀 바라고 싶은 거는 이 계기판이나 아니면은 요 가운데 컨트롤 디스플레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중에 어디에도 지금 얘가 앞바퀴랑 뒷바퀴에 얼마만큼의 힘을 보내는 중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조금 더 재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차의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워낙 고성능이다 보니까 전비가 낮은데 충전 속도가 느린 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차를 즐기기 위해서 선택하신 분들 중에 스포츠 드라이빙을 뭐 트랙에서 좀 즐기거나 아니면 좀 교외에 나갔다 오거나 하느라고 이 차의 엑셀 페달을 자극하는 시간이 긴 그런 분들은 그러고 나서 급속 충전소에 연결을 하더라도 속도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좀 불편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차였을 때는 이 즐기기 위한 차는 그러니까 주유소, 특히 지방에 이제 고급류를 구해야 되면 고급류가 취급하는 주유소만 검색해 놓으면 그만인데, 전기차는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차를 리뷰하면서 이 차의 장점인데 이 차의 단점이기도 한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그것은 바로 브레이크입니다. 이 차의 브레이크는요, 일상 조건에서 탈 때에는 장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주행을 할 때에는 단점이 되더라고요. 먼저 장점이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요, 페달을 밟을 때에 발에서 느껴지는 무게감, 그 다음에 초기 회생제동 구간과 그 이후에 실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그 연결 동작, 거기에서의 제동력의 변화,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페달 자체의 담력이 묵직하고요, 일상 주행을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좋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게 스포츠 주행을 할 때는요, 왜 단점이 되냐면 브레이크가 모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주행을 시작하고서 얼마 안 있어서 이 브레이크가 열을 받아 가지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마다 그 페달을 통해서 이 떨림이 올라옵니다. 금방 올라와요. 그래서 이 차의 브레이크 순정인 상태로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려면요, 뭔가 좀 브레이크 쪽에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리뷰하는 동안에 전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주행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제가 이 차를 리뷰하기 시작해가지고 196km 정도 탔는데 이 차의 주행 전비는 그래서 1kWh당 3.5 정도의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차의 캐릭터를 요약을 하자면 엔진 미션을 걷어내고 이제 두 개의 전기 모터를 탑재해서 좀 괴물스럽게 만든 전기 4도어 세단입니다. 그래서 이 i4의 M50은요, 전기차에서도 M자가 붙은 모델은 좀 많이 신경을 쓰고 만들었구나 하는 점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리뷰를 좀 짧게 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후륜구동 모델을 가지고 나름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다고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영상이 여러분께서 이 차에 대해서 가지신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